네, 전국에 계신 5천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요즘 열렬히 응원해주고 계시는 돌직구쇼의 대선 상황실장 김 실장입니다. 호남의 민심이 바뀌었습니다. 이 안에서 저 안으로 갔습니다. 이 안은 누구고 저 안은 누굴까요? 김 실장이 오늘의 상황판에 정리했습니다. 호남의 민심 향병을 살펴보시죠. 호남의 민심이 뒤바뀌었다. 안희정에서 안철수로 뒤바뀐 모습을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남 지역의 지지율 추이만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2월 16일만 해도 안희정 대 안철수 두 후보의 지지율이 24.5에 16.2 호남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안희정 지사의 이명박 박근혜 선한 의지, 선의 발언 이후에 지지율이 뒤바뀌었습니다. 호남에서 말입니다. 급기야 22대 13.8에서 19.5대 12.1로 두 사람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호남에서 다시 사랑을 받게 될까요? 윤태호 시장님, 호남의 민심이 바뀌었다.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저기는 안 나와 있지만 문재인 전 대표가 제일 높죠. 근데 이제 나머지 말하자면 이제 비문 플러스 이제 중도표심이 한때 반기문 전 총장도 꽤 높았었습니다. 선두권이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안희정 지사한테로 갔다가 다시 이제 안철수 전 대표한테로 돌아선다. 그래서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 선의 발언을 비롯해가지고 이제 뭐 이런 게 연결이 돼가지고 제 생각에 좀 스텝이 꼬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또 약간 좌클릭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떠나간 민심이 돌아올까. 그리고 참 안철수 전 대표를 재밌는 걸 보면요. 어떤 사람이 뜨고 안 뜨고의 기준이 안철수입니다. 예. 뜨면은 안철수를 이기면은 이게 뜨는 거고, 예. 와, 이 사람 요새 올라간다. 예. 그러다 다시 이제 안 대표한테 지면은, 아, 이 사람 꺾이는구나. 이런 이제 뭔가 기준점, 반기문, 이재명, 안희정 예. 모든 사람들이 이 기준점 역할을, 황교안 총리 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아니, 그분들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동네북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 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기준 고만하시고 자기가 좀 이제 올라가야 될 때가 됐죠. 그런가 하면 전체 지지율에서도 안철수 전 대표가 두 자릿수를 회복을 했습니다. 안희정 지사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 역설적으로 안철수 전 대표가 설 자리가 없지만, 정세균 의원님, 안철수 캠프의 생각은 문재인 전 대표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면 역설적으로 안철수가 설 자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크죠.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안과 안이 대결할 경우에는 정말 본인 자신의 경쟁력으로 대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어떤 반문 정서가 아니라 그렇게 되는 데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상당히 이제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사실 제가 재선 투자 그 캠프 토론 때문에 공약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는데, 이제 안희정 그 후보 측에 이제 공약을 좀 검토하려고 했는데 공약이라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안희정 캠프 측의 공약이 좀 굉장히 이제 부실하다. 왜냐면 예. 안희정 캠프 측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많이 사람들이 지적을 했지만 상식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사드 배치하겠다. 정치 보복 없다.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하겠다. 연정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큰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탄핵 심판이 가까우니까 우리가 좀 임무를 꼼꼼하게 살피는 그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할 건가? 그랬더니 준비가 안 돼 있고 내놓을 공약이란 게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탄핵 심판이 가까워서 사람을 선발하려고 보니까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공약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어서 당장 이들 대통령이 된다면 뭔가를 할 수 있겠다. 대표적인 게 이제 4차 산업혁명과 학제 개편이라든가 예. 교육부를 없애겠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준비가 돼 있다. 그러니까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인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이런 식의 이제 지지율 역전으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예, 호남의 민심, 과연 종국에는 누구를 향할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대선 상황판 두 번째 뉴스입니다. 문자 폭탄이라는 두 번째 의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문재인 전 대표의 열혈 지지자, 문팬이라고 소위 언급들을 하는데, 이 문팬이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에게 이른바 문자 폭탄을 보내는 것으로 밝혀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에게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라고 요구를 했던 민주당의 또 다른 의원들에게 이른바 문팬들이 소위 문자 폭탄을 보냈다는 건데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이 권력 잡는 게 배 아프냐? 너 배 아파서 그러는 거지. 야, 배 아파. 내부 분탕질하는 이 자유한국당 이중대야. 이게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겁니다. 이 자유한국당 이중대야. 한국당으로 가라. 권력 나눠먹을 국민이 하고 있다.
두 번 다시 당신에게 표를 주지 않겠다라는 등등의 문자 폭탄이 이른바 문재인 전 대표에게 개헌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도착을 했다는 건데요. 실명 밝힐까요? 최명길 의원에게 문자 폭탄이 보내졌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도 너무한다. 특정 후보와 생각이 다르다고 뭐 갈라치기 당하는 느낌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개헌파 의원은요. 아무래도 익명을 요구한 게 문자 폭탄, 문팬의 문자 폭탄이 두려웠나 봐요. 해외 발신 번호 등으로 주말 사이에 수백 통의 문자가 왔다.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또 익명을 요구한 한 비문 의원이 이런 것이야말로 민주당판 블랙리스트가 아니냐. 앞으로 어떻게 실명으로 문재인 후보를 비판할 수 있겠느냐. 더 이상 문 후보가 나몰라라 할 게 아니라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문재인 캠프 측의 대변인은 이 문자 폭탄에 대해서 이런 입장 밝혔습니다. 우리가 나설 일이 아닌데요. 문 후보와 뭐 그 사람들의 연관성이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김병민 의원님, 박강호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엄청난 우군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게 문재인 전 대표의 발목을 분명히 잡을 수도 있습니다. 한 인터넷 게시판에는 이런 글들도 올라온다 그래요. 반문질의 정리와 통계라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요. 반문질,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를 싫어하는 걸 반문질이라고 표현한답니다. 반문질. 반문질에 대한 어떤 짓거리 이런 걸 줄인 말이죠. 통계 해갖고는 어떤 의원이 반문질을 몇 회 했는지를 정리해서 1등이 누구, 2등이 누구, 반문질 몇 회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통계를 해서 올린다라고 하니까 뭐 전혀 문재인 후보 아니면 포용력이 없군요. 이거는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 하등에 도움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가 사실 한동안 지지율 상승을 이끌었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다양성과 포용성에 대한 인정이었거든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일단 보여줬었고 내가 이제 당의 후보가 되면은 당에 있는 여러 인적 자원들과 함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아까 말했던 반문질의 통계를 보니까 국회의원 121명 중에 여기는 62명, 절반이 넘는 사람이 반문질을 했다고 절반을 뚝 잘라서 남의 편으로 놓는 거예요. 갈라치기 많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 나는 순간 문재인 전 대표가 당의 후보가 돼서 집권하게 됐을 경우에 내 사람만 쓰고 반문질했던 사람들을 완전히 제껴버리면 이게 또 다른 더불어민주당판 블랙리스트가 아니냐라고 벌써부터 비판의 소지가 나오는 겁니다. 이 문제를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양극화된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일은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다라면 이러한 반문질을 통해서 사실 상대 진영의 마음에 다치게 했던 부분을 풀어주기 위한 것도 역설적으로 문재인 전 대표만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뭐 대변인인가요? 그렇게 얘기해서 나랑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표현한다면 상처받는 사람들은 더 크게 상처받고 기대를 접겠죠. 문팬들이 문재인 후보와 상관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면 문팬들도 좀 마음의 상처를 받을 것 같은데 이 칼럼 어떻습니까? 이 문자 폭탄. 가끔 보면 이제 외부 갈등 세력과의 싸움보다 내부 갈등 세력과의 싸움이 더 치열하다라는 거 느낄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더 무서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부부간의 싸움이 훨씬 더 격렬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래서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예전에 친이 친박 싸움 정말 피 터지게 싸웠죠. 살벌했어요. 네, 여기는 이제 지금 뭐 친노, 비노 혹은 요즘은 친문, 반문, 뭐 비문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만 그 양상을 보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어쨌든 문재인 대표를 지지한 사람들의 행동인 건 맞잖아요. 네, 그 당당하다면 왜 또 해외 발신 문자를 해서 보냈는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렇게 우리는 추정이 가능하고 그렇다면 본인이 직접적으로 연루되지 않았어도 문재인 후보는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 좀 하지 마시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건 제스처라고 취할 수 있을 거예요. 그 효력이 발생하든 안 하든 그건 이제 지지자들의 선택의 몫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무관하다고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좀 무책임해 보인다. 또 하나는 우리 박사모 욕하잖아요. 맹목적으로 어떤 그 박 대통령이 무슨 얘기라도 무조건 하는 것처럼 지금 저 양반들이 결국은 또 하나의 그 전혀 다른 방향에서 박사모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 양반입니까? 저 사람 지지자들. 네. 저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나는 문재인 후보는 되게 좋은데, 문재인 전 대표는 좋은데, 문재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불안하고 싫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저런 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이게 한 가지 시청자분들께서 헷갈릴 수 있는 게 이 문팬들이 뭐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에게 이런 문자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이 민주당 내부의 같은 식구 의원에게 한 건데 우리가 또 실명 하나 공개할게요. 박용진 의원, 정성임 의원님, 뭐 저희가 너무 가까운 돌직구쇼의 원년 멤버였는데 개헌에 대한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장 요구하라. 뭐 사드에 대한 문재인 전 대표의 분명한 입장 요구하라. 당내에서 박용진 의원이 그렇게 요구를 했다가 이른바 문팬들로부터 정치 후원금을 받았다고요. 그게 얼마입니까? 18원. 18원. 그래서 그것도 뭐 몇천 건 받으면은 그래도 돈이 좀 된다라고 이제 위로 아닌 위로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거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유명한 금언이죠. 적은 내부에 있다. 네, 우리 집에도 적이 내부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굳이 뭐 이 가족사까지 말씀하실 필요는 없는데. 제가 여기 예. 기사에 나와 있는 예. 그 통계 숫자, 그 지지자가 만든 표를 봤어요. 와, 진짜 정성이 대단하신 게 반문질. 엑셀표로 해가지고 예. 6회부터 1회까지 돼 있습니다. 6회 그러네요. 반문질 한 사람 누구 1회 그 중에 어떤 의원이 어제 저 이야기하다 아유 난 다행히 1회를 해가지고 구두 경고다 뭐 예. 이랬는데 자 이건 이러니까 문 대표가 경선에서는 셀 수밖에 없다는 네. 겁니다. 뭐 안희정 지사가 올라가더라도 문 대표가 경선에서 저는 이제 이길 걸로 아마 결선 투표 가기도 쉽지 않을 걸로 보는데 힘이죠. 힘인데 그 다음에 이제 문 대표 쪽의 지지자들은 그걸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자, 문재인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고 이제 가정을 해도 120석의 여당밖에 거느리고 있지를 못해요. 거느린다기보다 협조를 받을 수밖에 없지 못해요. 다른 당하고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당에서도 그럼 보십시오. 이대로라고 하면은 61명이 반문질이잖아요. 그럼 120명 중에 반을 딱 잘라가지고 반만 60명 데리고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예.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그리고 이 국회의원들을 그럼 이런 식으로 누르면은 그분들이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뭐 친문질 하겠습니다. 그렇게 반성하겠습니까? 포용해야 되는 네. 거죠. 그런 친문질. 부분에서 좀 더 예.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 조금 더 이제 멀리 내다보시면은 어떻게 하는 게 문 전 대표한테 진짜 예. 도움이 될 건가에 대한 판단이 나올 거라고 봐요. 이러다가 뭐 반문연대라는 정당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대선 상황파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별명이 많습니다. 홍트럼프, 홍테르테. 트럼프. 두테르테를 뭐 비유한 홍준표 지사의 뭐 거침없는 발언이 때로는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이른바 보수 지역에서의 보수 진영에서의 이 지지율을 계속해서 사로잡고 있는 것 같아요. 홍준표 지사의 최근 발언 저희가 준비해봤는데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지금 광화문 촛불 시위의 본질은 박근혜 몰아내기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의원은 헌재를 협박해서 민중혁명으로 박 대통령을 몰아내고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권을 탈취하겠다는 거다. 뭐 상당히 과격하고 문제의 소지가 많은 발언을 했는데 이게 이상하게 네.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 홍 지사의 지지율이 이끌라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지자 맞춤형 발언이죠. 예. 네, 어차피 그 홍 지사가 지금 야권 지지자들 향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계제는 아닐 테고요. 어쨌든 여권에서 이렇다 할 후보가 없고 반기문 총장 빠졌고 유승민 후보 그 의원 네, 지지율 오르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은 내 차지다. 황교안만 빠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임명진 비대위원장 만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 자유한국당의 임명진 위원장이 그 어디입니까? 창원이요. 창원을 방문하는 길에 홍 지사를 만나기로 했는데요. 당원권 회복. 네, 일단 그 비리 혐의가 있으면 당원권을 무조건 정지시키는데 이제 당원권 회복은 당연히 이제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게 지금 핵심은 아니겠고 그러니까 대선 나갈 거냐 안 나갈 거냐 그 얘기를 하겠죠. 대선 출마로서의 어떤 공식화의 수순이다. 그렇죠. 그래서 예. 임명진 위원장은 이제 얘기해야 될 건 그 양박은 나를 도와줄 것이냐. 여기서 양박은 예. 양화 취침박. 네, 홍 지사가 라고 그렇게 말하지 했었죠.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내부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도와줄 것인가 그리고 또 바른정당과는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이런 전략들을 좀 세울 수 있는 자리라고 보는데요. 결국은 뭐 인지도도 높고 또 전투력이 또 세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권에서는 그나마 유승민 의원보다는 조금 더 표를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소위 말하는 인재 영입 차원에서 임명진 위원장이 굳이 만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 변호사님 할 말 있으세요? 네. 예. 저도 대선 상황에 조금 끼어들어야지. 끼어드십시오. 네. 제가 임명지 목사라고 하면 저는 황교안보다 저는 오히려 이 홍 지사 선택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의외요? 의외로 제가 그 창원 이 현장 조사를 여러 번 갔었는데 예. 재판하러 가면서 이제 보면은 꽤 실력이 있어요. 나는 그 점은 인정할 것 같아요. 아, 홍 지사가? 네, 예산도 그렇고 진주의료원도 그렇고 무상급식도 그렇고 저는 오히려 그 방향이 나는 맞다 생각하거든요. 예. 뜻밖이죠. 네. 바뀌네요. 그런데 그 점에서 보면 꽤 실력이 있고 현장 감각이 있고 그 점에서는 나는 차라리 황대현보다 낫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문제는 이제 나오셨을 때 지금같이 저런 발언은 조금 그렇죠 사실은. 예. 옛날 그 모래검사 시절처럼 중심을 바짝 잡고 그다음에 보수의 가치를 진짜 격조 있게 하는 그 홍준표라고 하면 나는 찬성이에요. 예. 그래서 앞으로 김문수 의원이나 또는 다른 분들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원칙대로 뚜벅뚜벅 가다 보면 표 얻는 거 아닌가요? 예. 그게 우리 진리고 상식이죠. 일관성 있게
자신감 있게 안정성 있게 기영에 가신다 그러면 그렇게 가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송강훈 변호사님의 입에서 홍 지사에 대한 지지 발언이 나올 줄은 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 말입니다. 김병민 의원님, 유승민 의원의 지지율이 안 오르는 것도 고민이고 이상하리만큼 홍 지사의 지지율이 오르는 것도 또 다른 의미로서 고민일 거예요.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이죠. 갑자기 홍 지사가 출마하겠다라고 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유승민 의원과 지지율이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데 결국 바른정당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갈림길에 서 있는 게 분명하거든요. 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당과 손을 잡으면서 중도로 확장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자유한국당과 세게 경쟁을 하면서 보수의 적자의 논쟁에 뛰어들 것인가가 고민일 건데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바른정당은 아직 길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이 나와서 보수는 내 거야라고 선점하는 순간 바른정당 설 자리 없어지거든요. 선택, 양 갈림길의 선택을 하루빨리 하지 않으면 지금 굉장히 더 어렵게 될 수 있는 소지가 높습니다. 네, 대선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